얘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덜렁대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습니다. 서준이가 숙제를 하다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이었습니다. 6살 아이는 몸을 잔뜩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우리 준혁이는 이 나이에 얼마나 얌전했는데 얘는 왜 이 모양이야? 하은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 연필을 주우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지금 다 듣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아랑곳 없이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뭘 고쳐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준이는 연필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발표회에서 상 받은 건 역시 아빠 피를 받아서 그런 거야. 준혁이가 어릴 때 발표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잘하면 아빠 닮은 것이고 못하면 엄마 닮은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법칙이었습니다. 엄마, 나 나쁜 거야? 서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웃으며 아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재구성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일부 지역, 상황은 각색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하은이 최준혁과 결혼한 것은 7년 전 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처음 만날 때부터 강한 인상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이 직선적이고 생각하신 것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내뱉는 분이셨습니다. 하은은 처음에는 그것이 시원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오히려 편할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준이가 태어나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일정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남편 준혁이를 꺼내셨습니다. 아이가 일찍 뒤집기를 했을 때도,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왔을 때도 시어머니의 첫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준혁이도 딱 이 나이에 그랬다고 아빠 피가 어딜 가겠냐고요. 하은은 처음에는 그냥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반대 상황에서는 달랐습니다. 서준이가 밥을 흘렸을 때 시어머니는 곧바로 누구 닮아서 저러냐고 하셨습니다. 서준이가 넘어져 울면서 들어왔을 때도, 유치원 친구와 다투고 왔을 때도, 버스 안에서 큰 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이 따라왔습니다.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의 눈길은 반드시 하은을 향했습니다. 하은은 그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무언가가 쌓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아이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서준이가 4살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하은은 어머니가 서준이 앞에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다고 한 번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대답을 들을 때마다 무거운 것을 혼자 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는 것도요. 결정적인 장면은 서준이가 5살 되던 해 가을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레고를 맞추던 서준이가 잘못 끼운 부분을 다시 분해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준혁이는 이 나이에 레고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 모른다며
얘는 누구 닮아서 손재주가 없냐고 하셨습니다. 서준이는 그 말을 듣고 레고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 아이의 뒷모습을 기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서 한참 동안 혼자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서준이가 6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 때문이냐고요. 하은은 순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작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따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말로 모르겠다는 듯이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박혔습니다. 하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준이가 실수한 건 그냥 서준이가 조금 실수한 거라고, 엄마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알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씻기고 재우고 나서 하은은 오랫동안 서준이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그 패턴을 이미 알아채고 있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은은 서준이와 함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글씨를 완벽하게 쓰지는 못했지만 그림과 짧은 문장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매일 저녁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직접 적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와 시간을 나누는 일과였습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서 서준이의 일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내용들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다녀온 날이면 아이는 어김없이 그날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할머니가 자기를 안아줬다는 그림도 있었고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다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나쁘다고 했어요. 하은은 그 문장 앞에서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그것이 엄마를 향한 말로 들렸던 것입니다. 하은은 일기장을 검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다 쓰고 나면 함께 읽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이는 그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것을 엄마한테 다 말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그 일기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요.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요. 결정적인 날은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 모임에서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50년 가까이 된 친구분들과 한 달에 한 번 점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서준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손자 자랑을 하고 싶으셨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은은 아이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넓고 조용한 한식당이었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6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가 어른들께 인사를 잘하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아이가 의젓하고 눈이 맑다며 칭찬을 하셨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을 빼닮아서 그렇다고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벌어졌습니다. 서준이가 물컵을 건드려 테이블에 조금 엎질렀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서 죄송하다고 했고 하은은 얼른 냅킨으로 닦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꼭 이럴 때 이런다니까 누구 닮아서 이렇게 덜렁대는지 모르겠다고요.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시선이 하은에게로 향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던 모든 분들의 눈길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서준이는 엄마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웃으며 넘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께 서준이가 잘할 때마다 아빠를 닮았다고 하시고 실수할 때마다 누구 닮았냐고 하시는 것이 아이한테 어떻게 들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서준이가 차 안에서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 때문이냐고 물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어색하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은은 덧붙였습니다. 서준이가 다 듣고 있고 다 기억한다고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서준이는 뒷좌석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하은은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그 순간에는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웃으며 넘길 수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거울 속으로 잠든 서준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은은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길을 다시 앞으로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늘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하은은 대답 대신 서준이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 때문이냐고 물었다는 것을요. 일기장을 펼쳐서 할머니가 엄마 나쁘다고 했어요. 라고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냐고 과민 반응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기장을 그 자리에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그 일기장을 혼자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마다 천천히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로 매번 넘겨버린 것이 잘못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문제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통화가 얼마나 길었는지도 남편이 어떤 말을 드렸는지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남편이 조용히 전해준 것은 어머니가 앞으로 서준이 앞에서는 조심하겠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가 아니라 남편에게요. 며칠이 지난 후 시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은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올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일 수도 있었고 오히려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지인들 앞에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 당신도 당황스러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는지는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체면 때문에 하시는 것인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그것을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시어머니께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서준이가 할머니를 정말 좋아한다고 할머니 댁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가 알겠다고 조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은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전화 한 통이 진짜 변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잠시 조용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자신의 감정을 일기로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 혼자 감당하던 무게가 조금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서준이가 색칠 공부를 하다가 선을 조금 삐져나가게 칠했습니다. 하은은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준이를 보시더니 괜찮다고 다시 칠하면 된다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무렵 서준이의 유치원 정기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20년 가까이 유아 교육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상담실은 작고 조용했고 선생님은 천천히 서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서준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 먼저 나서서 중재하려는 모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친구가 울고 있으면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이유를 물어봐 준다고요. 또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또래보다 뛰어나다고도 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그냥 울거나 소리 지르는 대신 왜 그런 기분인지를 말로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구성이 세심해서 단순히 사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야기처럼 담아낸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성격은 보통 엄마에게서 많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서준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엄마의 모습이 많이 느껴진다고 아이가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은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7년 동안 아이의 장점은 전부 아빠에게로, 아이의 단점은 전부 자신에게로 향하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매일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선생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엄마를 닮은 것이라고요. 하은은 그 자리에서 겨우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은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서준이의 감정 표현 능력과 세심함을 크게 칭찬하셨다고 엄마를 닮은 것 같다고 하셨다고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다가 선생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은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의 상담 이후 시어머니의 말씀에서 작은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은도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서준이가 무언가를 잘했을 때 아빠 닮았다는 말 대신 그냥 서준이 잘했네 하고 넘어가시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오래된 습관이 다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이 조용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그 말을 들을 때와는 다르게
아들의 말에는 잠시 멈추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그 작은 변화를 억지로 크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천천히 흘러가도록요. 서준이의 일기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댁에 다녀온 날의 그림에 해가 그려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할머니 댁에 다녀온 날이면 아이의 그림 안에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굳은 표정의 얼굴이나 어두운 색이 많이 쓰이거나요.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과자를 줬다는 그림, 할머니와 화투를 쳤다는 그림, 할머니가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했고 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그 기다림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서준이에게 먼저 말을 거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조율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하은에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7년 동안 혼자 들고 있던 무게가 이제는 조금 나누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학식에 함께 오셨습니다.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서준이가 카메라 앞에 서자 시어머니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준이 다 컸네. 할머니가 서준이 자랑스럽다고요. 아빠 닮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 닮았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준이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순간 셔터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서준이가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하은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부터 아이가 차 안에서 자기가 잘못하면 엄마 때문이냐고 물었던 그날 밤까지 그 모든 시간이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시어머니를 나쁜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아기가 있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은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서준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요. 변화는 한 번의 큰 싸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었습니다. 서준이의 일기가 있었고 남편이 그것을 직접 보게 된 날이 있었고 지인들 앞에서 조용히 사실을 말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지금도 그 입학식 사진을 가끔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잘 버텼다고요. 잘 해냈다고요. 서준이가 서준이로 자라고 있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들어온 말들이 아이에게도 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참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내는 것도 방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것, 아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아이가 이 말을 듣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단단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혹은 조용한 집안에서요. 그 말들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듣는 사람에게는 남습니다. 아이에게도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